안녕하세요, 춘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부쩍 낙엽들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옛날에 10만 조회수가 넘어간 거죠. 아주 옛날이라 이제 처음 배달 대행이나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보셨었는데, 이게 좀 그때 방한용품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그 영상 올린 지 벌써 3년, 4년이 돼 가는데 많이 이제 용품들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 신발인데, 이 방한용품, 그러니까 방한화죠. 근데 이 방한화 용품 다 설명을 해주면 되지 왜 신발만 하느냐 하는데, 이 신발은 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옷이나 뭐 솔직히 말해갖고 바람막 입고 패딩 입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정말 추우면은 어차피 추운 건 당연한 거라 커버는 다 됩니다. 근데 신발은 진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신발장에만 이 방한용품 관련한 신발만 진짜 한 6, 7켤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신발이 굉장히 민감해요. 왜 그러냐면은 배달하다 보면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손이랑 발은 진짜 어떻게 안 되거든. 진짜 발 시려워가지고, 특히 이 한파 때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때는 진짜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연구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을 좀 터득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신발을 신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든 어떤 신발을 신든 이 찬기는 시간 지나면 다 뚫립니다. 예. 어차피 우리는 장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지력이 좋은 거, 아니면 이제 안정성, 이제 미끄럽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앞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다 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솔직히 몇 가지는 포기를 해야 돼. 완벽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27만원짜리도 한번 신어봤어요. 최대 27만원 맥시멈. 그 정도로 발이 시려워서, 이 발 시려운 건 진짜 어떻게 안 되더라고. 일단 픽업 좀 하고. 안녕하세요, 용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 27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가성비부터 시작해서 싹 다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이 발 시려운 거는 시간 지나면 다 뚫립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그나마 유지력 좋은 거. 자, 일단은 그러면은 유지력 제일 좋은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유지력 제일 좋은 거는 패딩 부츠입니다. 이거 이길 게 없어요. 솔직히 한 진짜 체온 유지라고 하죠. 그게 오래 가는 것 같아. 제가 동계 캠핑을 좋아합니다. 이제 오토바이 끌고 캠핑을 가는데 제가 침낭을 3번인가 바꿨어요. 네, 왜냐면은 침낭이 좋으면은 영하에서도 잘 수 있거든. 그래서 영하 13도에서 57만원짜리 침낭만 가지고 난로도 안 피고 자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유지력이, 당연히 춥지, 추워. 추운 거는 똑같아. 근데 이 유지력이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자다 일어나면은 온기가 안 빠져 있어. 그래서 이제 느낀 거지. 신발도 이제 그 유지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유지력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질이 좀 비슷하죠, 침낭이랑. 그래서 패딩 부츠를 한번 신어봤지. 근데 이게 저렴한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패딩 부츠도. 그래서 저렴한 거부터 샀죠. 뭐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한 1, 2만 원짜리부터 그 다음에 3, 4만 원짜리도 사보고 7, 8만 원 사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10만 원대 넘는 걸 사봤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질 차이가 있나봐. 이게 브랜드 차이 말고 질 차이가 있나봐.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해갖고 정말 비싼 거 사면은 더 오래 갈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1년 쓰고 뭐 버릴 거나 아니면은 난 너무 비싼 게 싫다 그러면은 적어도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패딩 부츠를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전 거
뭐 만 얼마짜리, 2만 얼마, 3만 얼마짜리 이거는 별 다를 거 없어요. 패딩 부츠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 네, 그래서 진짜 패딩 부츠를 구매하실 거면 그 정도 가격인데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패딩 부츠를 신고 요즘은 안 신는 이유가 발목이 제가 좀 약해요. 뭐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100kg가 넘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패딩 부츠가 이 발목 힘을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잘 삘 수가 있어. 그러니까 흐물흐물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패딩 부츠도 흐물하지 않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패딩 부츠가 정말 이 발목을 지탱해 줄 만한 힘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진짜 정말 추우면은 진짜 신긴 신거든요. 저도 정말 추울 때. 근데 웬만해서는 자주 신진 않아요. 정말 추울 때만 꺼내 신는 게 이제 패딩 부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신는 게 저런 거 있잖아요. 에버레스트나 딱 그냥 방화나처럼 나온 거, 좀 저렴한 거, 가성비 한 3, 4만 원짜리 막 그런 것들 팔잖아요. 장화같이 생겨가지고 그걸 한번 신어봤어. 그리고 그 슈퍼카미트 옛날 거 신어봤는데 요즘 나온 거 4만 얼마짜리 그거 팔더라고요, 쿠팡에서.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슈퍼카미트도 이제 신어봤지. 그것도 장화같이 생겼잖아요. 방화나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신어봤는데 딱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이야. 진짜 그냥 뭔가 뭐라고 해야 돼, 따뜻하다. 솔직히 유지력과 보온성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아요. 패딩 부츠가 훨씬 낫지, 그 보온성이나 유지력은. 근데 그냥 진짜 이 정도면 그냥 쓸만하다. 근데 진짜 극한, 진짜 한파 때는 다 뚫린다. 그리고 그 단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살짝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내선 발톱 있는 사람들이나 이 착용감, 뭐 편안함에 있어서 조금 좀 민감하신 분들은요,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앞부분도 그렇고 약간 고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되게 막 편한 느낌이 안 들어. 밑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진짜 방환 느낌으로만 나온 거구나, 막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편안함도 그렇고 무게감도 그렇고 막 가볍지도 않아요. 이 패딩 부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볍거든요. 솔직히 제일 가볍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짜 막 쓰고 그냥 일할 때 쓰고 뭐 그럴 거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런다고 막 적극 추천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외관상으로도 조금 이제 슈퍼카비트나 신으면 진짜 완전 그냥 일하는 사람 같아서 뭔가 좀 스타일을 좀 따지다 보니까 약간 등산화랑 트레킹화 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안전화를 신었는데, 안전화는 정말 안전할 때만 신는 거지 털 달렸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시려워. 앞발이 가장 문제인데 앞발이 너무 시려워. 근데 이제 그 애매한 그 메이커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 진짜 애매한 브랜드 있어. 한 7만원 8만원 선까지 그 털 달려갖고 부츠같이 생겼는데 이제 등산화 같이 생겼는지, 아무튼 약간 그런 종류를 제가 한 두 종류를 한번 사봤어요. 확실히 싼 맛이 있어. 그러니까 딱 봐도 그런 등산화나 트레킹화 같이 생긴 것들은 뭔가 좀 가격대가 좀 나가잖아요. 네파나 뭐 노스페이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좀 싼 마이로 쓰면은 괜찮겠구나 해서 사봤는데, 이게 일단은 밑창 자체도 그렇게, 트레킹화 장점이 밑창에 굉장히 안 미끄럽잖아요. 근데 밑창도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밑창이 금방 떨어지고, 그러니까 질이 좀 안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보온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구성도 떨어지고 좀 대충 만든 느낌, 중국산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안에 털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일반적인 슈퍼카미트만도 못한 정도의 보온성과,
다음에 당연히 생활방수는 당연히 안 되지. 그 다음에 눈 오면 다 젖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간 그 7, 8만 원대까지는 솔직히 좋은 거 못 봤어요. 막 두세 개 신어봤는데 좋은 게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좋은 걸 못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아 그래 진짜 한번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걸 한번 신어보자. 그래서 네파 거랑 블랙야크 거를 한번 사봤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뭐 신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화나라고 해서 안에 털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생활 방수되고 등산 겸 트레킹으로 막 신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이름 있는 메이커잖아요. 이제 한번 신어봤지. 근데 확실히 따뜻해요. 이게 괜히 나는 그냥 메이커 빨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좋아. 확실히. 그리고 방수도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저렴한 가격대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안정성도 있고 미끄럽지도 않고 진짜 모든 면에서 다 좋아. 발목 보호도 되고 진짜 트레킹화 방한화 이렇게 쿠팡 치면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도 무거워. 이게 저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무거운 게 너무 힘들더라고. 겨울 때 막 위에 파카 입고 패딩 입고 막 안에 막 다 껴있고 바지도 막 껴있고 해가지고 몸 자체가 무거운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에서 탁 그 뭐라고 해야 돼, 그것까지 신어버리니까, 신발까지 무거운 거 신어버리니까 너무 둔하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도 단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보온성으로 따지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나중 가면 다 뚫려. 그래서 패딩 부츠 정도의 그 경량 가벼움을 이기진 못하니까, 그래서 아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 생일 때 이제 엄마가 선물해준 27만원짜리 고어텍스를 한번 사봤어요. 아디다스 건데 고어텍스 트레킹화를 사봤죠. 고어텍스 자체가 가볍기도 하고 방수도 되고 어느 정도 보온성도 된다고 해서 뭐 털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트레킹화를 신었는데 편하기는 진짜 겁나 편해요. 정말 편해. 정말 편하기도 하고 가볍고 그 다음에 방수까지 되고, 비 오는 날에 진짜 한 몇 번 신을 때는 물 한 방울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관리가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일반적으로 빨래를 하면 안 돼요, 그 신발은.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돼. 그래서 일할 때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겨울 되잖아요. 이제 영하로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더 추워. 그러니까 거의 뭐 런닝화 신는 수준으로 추워져요. 그러니까 그게 왜 보온성이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영하 한 2, 3도까지 따뜻해. 진짜로 안 뚫려. 근데 한 2, 3도 딱 넘어가 버리면 대번에 발가락이 얼 것 같아. 그래서 고어텍스 트레킹화는 좀 그렇고, 제가 지금 이제 돈을 벌어서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게, 고어텍스도 되면서 한 20만원대 30만원대 트레킹 이제 등산화 비슷한 걸 한번 신어보고 싶어요. 가벼우면서.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장화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뭐 젊은이들은 뭐 크록스 신고 다녀도 상관없지만 진짜 이 발가락 얼 것 같은 건 진짜 어쩔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진짜 웬만한 거 다 신어봤는데 뭐 다른 것들은 별로 말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거고요. 진짜 많이 껴보고 좋다고 하신 거는 댓글에다가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지금까지 경험상 보온력, 유지력 다 포함해서 제일 오래가고 따뜻함이 오래가고 정말 괜찮은 거는 패딩 부츠 7만 8만 원 이상대, 뭐 노스페이스나 이런 거 사면 더 좋겠지. 그리고 보고 보온성으로는 이게 짱. 그리고 굉장히 멀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 거, 안정성이나 밑창 같은 것도 미끄러지지 않고 뭐 이런 거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브랜드, 네파, 블랙야크, 코오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등산 아웃도어 용품, 신발, 멀티적으로는 그게 짱이고,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카미트나 뭐 에버레스트 같은 거 그냥 완전 이럴 때 용도로 그냥 쓰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머지는 모르겠어.
나머지도 몇 개 신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침낭 같은 소재가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결론적으로는 비싼 게 좋아요. 예. 근데 일할 때 너무 아깝다 싶으면은 해서 조이는 거.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깔창 손난로는 진리 정말 추울 때는 그 깔창 손난로 하나만 집어넣어도 정말 따뜻해요. 그거는 무조건 진짜 내가 적어도 한 100개는 사놔야 돼요. 그리고 그 칸투칸이 괜찮다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인기도 많고 이게 9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칸투칸 한번 신어봤거든요. 근데 막 대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지력과 가벼움과 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블랙야크나 넥파나 뭐 그런 트레킹이나 등산화를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칸투칸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고 견고하기도 하고 잘 만든 상품은 맞는데 막 진짜 그렇게 막 보온성에 굉장히 그 특징을 많이 실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주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막 대단한 그 보온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은요 어느 정도 장비빨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빨을 어느 정도 확실히 장비빨이 있습니다. 추워서 진짜 손가락이 얼 것 같아서 발가락이 얼 것 같아서 진짜 못 찍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에는 그 전체적인 방한 용품에 대해서 좀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험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취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느낀 그리고 주변 기사님들이 신고 괜찮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촌몽TV였습니다.